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융합학과의 장래혁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나의 수면에 대한 문제,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의 측면에서 얘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좋은 수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좀 개념 정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잠을 잘 자는 것이 좋은 수면일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 이것이 좋은 수면이 맞습니까? 짧게 자도 피로감이 없다. 지금 아마 시청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과 또 영역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 연령과 다른 영역별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수면에 대한 정의도 아마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수면, 어떤 것이 좋은 수면일까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청자가 연령대가 성인 뇌가 되어가는 성장기라면 좋은 뇌에 대한, 좋은 수면에 대한 의미는 아마 두뇌 발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약 25%, 약 4분의 1을 성인 뇌가 될 때까지의 두뇌 발달 과정을 겪는 지구상 아주 특별한 뇌의 기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릴수록 우리가 수면을 굉장히 오랫동안 취하죠. 그것은 10대 전에 또 10대의 뇌는 성인의 뇌가 되는 과정에서 수면 자체가 잠을 자는 것의 의미를 좀 더 넘어서서 바로 인간의 두뇌 발달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릴 때는 거의 15시간, 하루 24시간의 3분의 1을 수면을 취하는데 그렇게 수면을 취하고 있는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할까요?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두뇌가 한참 발달하는 과정이구나. 수면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 성인기가 되기 전에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의 형태가 급격하게 많이 증가를 하고요. 우리가 렘 수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나이가 한참 들어가면서 렘 수면의 비중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실제 노인이 될 경우는 렘 수면의 급격한 감소가 수면 장애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인간은 유전과 환경의 조합으로 발달 과정을 겪고 성인기가 되기 전까지는 수면 자체가 두뇌 발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의미이죠. 성장기에 좋은 수면, 인식이 조금 되셨습니까? 자, 그럼 약 사춘기를 지나서 우리 이제 성인기가 되었던 성인에게 있어서 좋은 수면이란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아마 화면에 뇌 3층 구조가 보일 겁니다. 물론 이제 60년도 더 된 아주 이제 오래된 뇌에 대한 그 구조적 이해인데요. 가장 그 아래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그 브레인스템, 뇌관이라는 영역,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생명에 대한 기제를 담당하고요. 진화가 일어나면서 또 두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것이 이제 1차 감정에 대한 기제를 담당을 하고요. 바깥쪽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 네오콜텍스라고 하는 되뇌 피질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면 인간답게 보이게 하는 우리가 인지, 사고, 논리, 추론, 언어 여러 가지 기제들이 바깥쪽 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안쪽이 영향이 클까요? 바깥쪽이 영향이 클까요?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또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수면을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은 안쪽 뇌의 뇌관 영역이 담당합니다. 특히 수면에 관련된 걸 시상하부가 보통 담당을 하죠. 시상하부, 이 기관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시상하부니까 이제 시상의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이 살라무스 시상이란 건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모든 신호, 후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감각을 중개하는 기관인데요. 그 중에서도 시상하부는 뇌관에 자리를 해서 뇌 가장 안쪽에 자리를 하면서도 항상성이라고 하는 인체를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 성질을 최대한 하게 하는 중추기관이라고 합니다. 항상성 이꼴 시상하부라고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렇듯 성인기에 있어서는 이 뇌의 아주 복잡한 기능과 이 구조를 균형 있게 또 조화롭게 또 통합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수면을 바라보는 21세기의 새로운 열쇠는 바로 인간의 뇌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뇌는 몸과 마음, 물질과 의식이 만나는 곳이죠. 물론 좋은 수면이란 무엇인가는 정확하게 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령별로, 영역별로 다 원하는 니즈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는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뇌 상태가 좋은 수면을 만드는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필요한 건가요? 최소한 어떻게 하면 좋은 뇌 상태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이 나의 좋은 수면을 만드는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뇌에 대한 기본 이해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뇌는 뇌 바깥의 정보를 입력받아서 처리하고 출력하는 정보 처리 기관이라고 얘기하고요. 뇌를 정보체라고 개념화하는 것은 뇌교육의 아주 독창적인 관점입니다. 그럼 어떤 정보가 입력이 될까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는 DNA, 유전 정보를 갖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태어날 때 우리가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 움직임, 신체의 발달, 감각의 발달, 그래서 신체 감각 정보가 굉장히 오랜 기간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의 몸을 풀로 쓸 수 있게 되면 이제 지식, 인지적, 학습적 정보를 받고요. 또 감정이 수반된 체험 정보를 받죠. 인간의 뇌는 이렇듯 유전 정보, 신체 감각 정보, 지식 정보, 체험 정보를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출력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출력은 어떤 출력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행동 출력이 있겠죠. 움직임. 두 번째는 인간의 아주 독창적이고 아주 뛰어난 기제인 언어, 이 말에 대한 출력이 있고요. 또 아래쪽 동물들이 하지 못하는 이미지네이션, 상상 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정보를 입력받고 처리해서 출력하는 정보 처리 기관 관점에서 수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 바깥의 정보를 받는, 그래서 두뇌가 처리가 일어나는데요. 뇌 바깥의 변화가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 문장을 하나로 딱 적어보면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전환이 되었다. 인간의 뇌와 구조와 기능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년간 인류가 태동한 이래 큰 구조와 이 메인 스트럭처와 메인 펑션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뇌 바깥에서 들어온 정보, 바깥의 세상이 바뀌었죠. 네,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로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 바뀌면서 가장 변화된 것은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된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변화된 핵심은 바로 빛의 세계, 인위적인 빛의 세계로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미국 콜로라도 연구 대학에 아주 재미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한 집단을 도심을 벗어나서 아주 깊은 숲에 일주일간 캠핑을 시켰습니다. 과연 도심에서 벗어난 자연 그대로의 상황에 온 이 사람들은 수면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인공 조명을 모두 일체 사용 금지를 했죠. 모닥불 같은 아주 자연 상태의 불빛만 존재하게 했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멜라토닌에 대한 수치를 분석을 했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뇌에 생체 시계가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숲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 자는 시간, 이 깨어나는 시간이 2시간씩 앞당겨졌습니다. 우리 이 실제 자연광 노출을 검사를 해보니까 낮에 자연광을 받은 이 사람들은 겨울 같은 경우는 무려 13배까지 자연광 노출이 심했었죠. 인위적인 불빛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멜라토닌 수치, 우리가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저녁이 되면 실제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도 발생 시점이 2시간 정도 일찍 앞당겨졌습니다. 인체가 원래 갖고 있던 자연 상태로 회복해졌다. 그래서 뇌 속의 생체 시계가 리셋됐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깥쪽의 세상이 바뀌었는데요. 뇌 안쪽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문명의 발달로 가장 안쪽에 있는 뇌관 영역의 자체가 아주 약화되었죠. 움직임은 점점점 낮아지고 있고
네, 기본적으로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약화되고 있죠. 이런 그 문명 사회에서 농경 사회에서 문명 사회로 옮겨온 이 시점에 기본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그리고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의 급격한 변화가 네, 신체, 정서, 인지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이 문제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SDG, 유엔의 국제 그 지표인데요. 2015년에 발표한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는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렛 첸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은 건강 관련 분야에 있어서 비전염성 질환이 포함된 것은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염성 질환이 아니라 비전염성 질환, 생활 습관병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수면 문제는 그래서 단순한 수면의 문제가 아니다. 멘탈 헬스의 문제라는 것으로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WHO가 정의하는 멘탈 헬스는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완성하고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산적으로 일을 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상태. 수면은 수면 자체가 아니라 멘탈 헬스의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어떠한 과학기술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IT, 정보기술, 생명공학, BT, 나노, NT, CT 이러한 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휴먼 테크놀로지, 건강, 행복, 평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간 자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 이제는 HT 시대로 가야 합니다. 휴먼 테크놀로지, 이것이 바로 뇌교육의 핵심 코어입니다. 오늘 좋은 수면, 어떤 수면이 좋은 수면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뇌 바깥의 세상이 아닌 인간 자체에 집중을 하는 시대. 그래서 좋은 뇌 상태가 좋은 수면을 만든다. 이 답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해주신 장례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면 문제를 멘탈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면 문제를 멘탈 헬스와 라이프 스타일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는데요. 시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예로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뇌 3층 구조 잠깐 기억했을 텐데요. 우리가 좋은 수면을 취한다는 건 비록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시상하부를 기반으로 한 뇌관 영역을 조금 쉬게 하고 바깥쪽에 이제 인지 학습에 관련된 과도한 이 입출력을 멈추게 하는 게 기본 좋은 이 균형과 조화를 만드는 거죠. 그럼 바깥쪽을 멈추게 하려면 수면 전에 최소한 한 1시간 반에 2시간 정도는 뭐 과도한 TV를 시청한다거나 뭐 아주 지나친 독서를 한다거나 지나친 이렇게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외부의 많은 인지적 정보 처리를 감소시키는 게 첫 번째겠죠. 그리고 이제 수면 시간 동안 이 뇌 기능이 회복이 되려면 이 뇌간의 영역을 또 제대로 쓰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야식을 많이 먹고 하면 그 실제 뇌관 기능에 제대로 휴식을 취해야 할 그것이 소화 촉진 기제로 많이 쓰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안쪽의 뇌관 기능은 소화에 쓰이고 바깥쪽의 뇌 영역은 이제 인지적 정보 처리에 쓰이게 하면 뇌가 수면 기간에 회복 기제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처리가 되고 한참 새벽에 거의 한 3시, 4시, 5시가 되어야 원래의 이제 회복 기제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시청을 하는 분들은 바깥쪽 뇌를 멈추고 안쪽 뇌를 휴식기로 접어들게 하는 우리 배달은 잠깐 멈춰주시는 기본 라이프 스타일의 그런 변환만으로도 자신의 수면 상태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장례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